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0일입니다.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바에 따라 유상증자를 실시하며 신주, 만주, 한 주당 액면금액은 1,000원, 주당 1,500원에 발행하고 증자와 관련하여 수수료 1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증자 대금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당사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이 200만원 있고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시오 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전표를 끊어서 입력하지 말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일단 이 부분은 좀 기니까 여기에 발행하고를 끊고 그 다음에 수수료 12만 제외 나머지는 보통 계좌에 입금되었다. 여기까지만 딱 끊어주시면 돼요. 자, 이 문제에서는 뭐냐면은 이제 주식으로 이제 자본을 조달하는 경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상증자라고 하죠. 유상증자. 그래서 외부에서 이제 주식을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외부에서 이제 자본을 이제 조달받는 경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상증자를 실시를 한 건데 일단 보면은 만주를 이제 유상증자를 한 거예요. 만주 유상증자 한 건데 이제 액면 금액이 1,000원이고 이제 발행 금액은 당연히 이제 현재 주식시장에서 이제 보면은 뭐 삼성전자 뭐 얼마 돼 있고 그 다음에 WTI 유가증권 인버스 곱하기 2 해가지고 얼마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시가 금액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00원으로 되어 있어요. 1,500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수수료도 12만원 있고 수수료 12만원은 무조건 차감입니다. 차감인데 비용 계정 과목 따로 하지 않고요. 직접 차감을 해주셔야 돼요. 직접 차감. 직접적으로 차감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냐? 보통예금으로 이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내용을 알았으면은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자본 있죠. 자본금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할증 발행이냐 할인 발행이냐 이 두 개를 먼저 판단을 해야 돼요. 자본금은 주식수 곱하기 액면 금액입니다. 주식수 곱하기 액면 금액. 그래서 주식수는 만주에 곱하기 1,000원이니까 얼마냐면은 1,000만원이 되는 거예요. 1,000만원. 그 다음에 이게 할증 발행이냐 할인 발행이냐 먼저 판단해야 되는데 할증 발행 같은 경우에는 액면 금액을 당연히 초과해서 발행된 게 할증 발행이고 할인 발행은 당연히 이제 액면 금액 이제 미달하는 경우에 이제 발행하는 경우 얘기하는데 이 문제에서는 이제 할증 발행이 되죠. 할증 발행은 이제 액면 금액에서 발행 금액에서 액면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액면 금액 빼면은 500원만큼 초과되니까 주식수 곱하기 이제 그 발행 초과 금액이라고 봅시다. 그래서 주식수는 얼마냐면은 만주에 곱하기 5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 얼마냐면은 500만원이 됩니다. 500만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분계를 그렇게 할 수 있죠. 분계는 일단은 신주에 만원에 한 주당 1,000원이니까 이게 뭐냐? 자본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500원이니까 액면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 500원이 이제 뭐냐?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된다. 할증 발행이니까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변에 자본금 1,000만원.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 500만원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한다 라고만 일단 이렇게만 적을게요. 어차피 이게 답이 아닌 건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는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얼마냐면은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죠. 보통예금은 당연히 1,500만원에서 수수료가 있죠. 수수료가 12만원 있으니까 이거를 뺀 나머지 금액만큼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직접 차감한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500만원에서 12만원만큼 차감하니까 1,488만원만큼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주식 발행 초과금도 직접 차감이니까
488만원만큼 이렇게 되겠죠. 488만원만큼. 그럼 이게 답이냐? 아니죠. 이게 답이 아닌 거 알고 있죠. 전부 다. 이게 답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당사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200만원이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분계는 이렇게 합니다. 대변에는 이제 자본금 1000만원.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 돼 있죠. 주식 발행 초과금은 500만원이지만 이제 12만원을 뺀 나머지 얼마? 488만원. 488만원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어요. 할인 발행 차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본래는 상계 같은 경우에는 금지입니다. 총액주의예요. 총액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예외적인 자본 같은 경우에는 순액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순액주의. 그렇기 때문에 상계가 가능해요. 그래서 할인 발행 차금이 존재하는 경우에 할증 발행인데 불구하고 할인 발행으로 인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으면은 상계가 가능합니다. 상계를 먼저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200만원만큼 차감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냐면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288만원이 되겠고요. 288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상계해야 되니까 주식 할인 발행 차금 200만원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총액주의지만 자본은 상계 기능이 있기 때문에 순액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즉 할증 발행인데 할인 발행했던 금액이 존재한다. 그러면은 할인 발행했던 금액을 먼저 상계해주고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만큼 입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할인 발행을 먼저 해가지고 이게 금액이 존재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할증 발행이 됐어요. 할증 발행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상계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 금액만큼 입력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분계를 한번 해보면은 차변에 보통예금이죠. 얼마냐면 1488만원. 그럼 대변에는 이제 자본금 얼마냐면은 주식 발행수 곱하기 액면 금액이죠.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그거 주식 할인 발행 차금부터 먼저 할게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상계를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인인 경우에는 이미 할인하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할인해서 할증을 넘어간 경우에는 상계를 먼저 해줘야 돼요. 그 다음 나머지 대변에서는 주식 발행 초과금만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 수수료를 뺀 나머지 288만원만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분계는 이렇게 해서 이제 분계를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할인 발행인 경우에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할인 발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 이제 부대 비용이 존재하죠. 이거는 이제 직접 차감합니다. 무조건 직접 차감을 해주셔야 돼요. 직접 차감해 주시고요. 할인 발행, 할증 발행 경우에는 이제 직접 차감해 주셔야 되고요. 할인 발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 부대 비용이 존재한다면은 직접 포함을 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10월 15일입니다. 제조 과정에서 사용될 원재료 30만원을 공장 기계장치에 수선했는데 사용했다. 단 기계장치 수선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된다 입니다. 자, 이 부분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용 계정 과목을 넣어주셔야 돼요. 자본적 지출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익적 지출이기 때문에 비용 계정 과목인 수선비 계정 과목을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수선비는 제조 과정에 사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조에 520번으로 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원래는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품을 만드는데 투입한 걸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원재료를 기계장치에 수리로 사용을 했는 부분이에요. 수리로 사용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변에는 당연히 원재료가 나갑니다. 왜냐면은 원재료를 기계장치에서 수선하는 데 사용했으니까. 얼마냐면은 판매한 건 아니기 때문에 원가로 적습니다. 30만원. 그 다음 차변에는 뭐 적냐면은 당연히 이제 수선비 적어야 되겠죠. 수선비
30만원으로 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10월 15일입니다. 그럼 차변에는 당연히 이제 수선비 넣어주면 돼요. 제조 과정에 사용될 이제 공장 기계죠. 그렇기 때문에 30만원. 그럼 대변에는 원재료를 입력해 줍니다. 원재료 30만원인데 이게 원재료가 판매된 게 아니에요. 원재료가 판매된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조교 8번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타계정 조교 8번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판매된 게 아니기 때문에, 판매된 게 아니고 그 다른 데 사용했는 거를 반출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교 8번에 타계정 대체 원가에서 반드시 적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10월 28일입니다. 생산부서에서 새로운 기술적 지식을 얻기 위해 계획적인 탐구 활동을 하면서 사용한 물품의 대금 100만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다 입니다. 이는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대요. 근데 이거는 문제에서 읽어보시면은 생산부서에서 새로운 기술적 지식을 얻기 위해 계획적인 탐구 활동을 하면서 사용한 물품의 대금 100만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다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것만 봐서는 이해를 못해요. 근데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당연히 대변에는 당좌 예금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차변에는 뭐 넣어야 된다는 이거예요. 차변에는 뭐 넣어야 된다 이거예요. 어리둥절이죠. 뭐 넣어야 되냐 이러면서. 근데 가장 중요한 힌트를 줬어요. 단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거는 당연히 개발 관련된 거예요. 개발 관련인데 연구 단계는 당연히 전액 비용입니다. 책에서 보셨을 거예요. 연구 단계는 전액 비용이에요. 근데 개발 단계가 있는데, 개발 단계는 이제 두 개 나눠져요. 개발에 성공을 했냐? 그러면 당연히 자산이 돼요. 근데 개발에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런 경우에는 자산이 될 수는 없어요. 무조건 비용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 계정은 뭐냐? 이게 바로 경상개발비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경상개발비. 그래서 이거에 대한 힌트를 준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 힌트 줬기 때문에 당연히 개발이다. 자산 충족 뭐 했네? 이러면은 이제 경상개발비 계정 과목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10월 28일입니다. 차변에는 이제 경상개발비, 아마 경상연구개발비인데 이게 지금 생산부서기 때문에 판관비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조로 해주셔야 됩니다. 제조로. 차변에는 얼마냐면은 100만원이고 대변에는 이제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으니까 100만원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 2번이 다 끝났고요. 다음 문제 3번은 메인 매출 전표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거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문제가 어렵다 그런 건 아니고요. 문제는 쉬우니까 같이 한번 이제 문제 3번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